네,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에 관한 질환과 외상을 담당하고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비욘디에는 제가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절염에 준해서 이제 관절 보존이라든지 관절 재생에 대한 한 번의 강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진료실에서 많죠.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 이 연골판에 관한 이 질문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막상 그 연골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 치료의 방침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의사마다도 약간씩의 진료 철학과 생각들이 다른 것 같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 역시도 약간의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 말이 옳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연골판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한다면 보다 이제 정확한 판단과 치료를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판 어떻게 수술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당연히 연골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해부학적인 소견과 기능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이해를 더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의학자들은 물론 이제 해부학이나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인들은 경험하기 어려우니까 좀 보다 쉽게 편하게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릎 관절의 모형 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와 그다음에 경골이라는 그 뼈가 두 개가 이루어져서 무릎의 관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경골, 마치 이제 평평한 바닥에 동그란 두 개의 동그란 구 모양의 공 모양의 그 이제 얹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로테이션도 좀 하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 무릎 관절 안에 이 동그란 구와 자 평면에 동그란 공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을 평면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공은 당연히 불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자세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움직이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쐐기 이렇게 세모 모양의 쐐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구가 동그란 원이 이렇게 보다 안정성을 가지면서 제자리에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연골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쐐기 모양의 세모 형태의 이 연골판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것이 동그란 구, 아까 말씀드렸던 동그란 구를 다 감싸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각각의 내과 외과의 쐐기의 형태로 만들어져 평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져 있는 연골판은 관절막과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평면한 플레이트에 동그란 구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구가 안에 이런 플랫한 플레이트가 아니라
플레이트라면 자꾸 흔들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쇠기 모양의 연골판이 있다면 움직일 때 안정성을 가지면서 회전할 수 있게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연골판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쇠기 모양으로 관절 안에 연골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체중을 흡수하고 견디고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완충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골판 자체가 매끄럽게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서 윤활작용도 하게 되고, 그리고 체중을 이렇게 체중의 단면을 넓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가 평면에 올려 있으면 이 접촉면이 매우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작아지는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 당연히 단위 면적당 실리는 힘의 크기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 연골에 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갭을 메꿔주는 쇠기 모양으로 이렇게 연골판을 채워준다면 체중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요. 예? 바퀴가 4바퀴가 되고 이렇게 바퀴가 좁은 바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체중이 실리는 피크 토크가 달라지듯이, 힘이 달라지듯이 이런 접촉면은 넓히기 때문에 이 연골판은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하니 얼마나 우리가 관절을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필 때 하다 연골판이 얼마나 짜부되고 눌리고, 그죠?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동영상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 연골판이 체중을 흡수하고 하지만 이게 낑긴다고요. 그죠? 네. 눌려서 이렇게 짜부가 되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눌리게 되면 그런 눌리면서 연골판은 또 남아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구부려질 때 연골판이 뒤에 낑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을 우리가 흡수하고 안정성을 기여해주만 연골판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계속 연골판은 계속 혼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연골판의 낑김 현상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더 많이 낑기니까 무릎을 쪼그리고 앉게 되면 무릎의 연골판에 더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쪼그리고 앉는 것이 무릎에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연골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림의 모식도로 제가 그려보면 이 연골판은 그럼 대체 이 연골판은 왜 있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무릎은 이렇게 평면 위에 공이 올려놔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잘 움직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구부리려면 이 연골판이 여기에 있다가 좀 뒤로 이렇게 조금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져서 더 구부려지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조직이죠. 그죠? 구조물인데 실제로 많이 구부리면 이렇게 낑기는 거를 의학자 2명이서 이전에 자기 무릎을 MRI 찍어가지고 논문에 실은 적이 있어요. 예전 논문이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연골판이 낑긴다는 그런 사진을 캡처해서 보낸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제 밭에서 이제 농사 짓고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 청소하고 방 닦고 그런 집안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관절의 유연성이 남자에 비해서 더 많이 좋아요. 다시 말하면 관절이 많이 구부러져요. 하지만 남자들은 젊은 나이 때 허벅지 두껍죠.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뻣뻣하니까 무릎을 쪼그리고 앉고 싶어도 잘 못 앉게 되죠.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무릎의 유연성이 좋고 무릎의 관절 구동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쪼그려 앉으면서 연골판이 더 많이 낑기는 상황을 자꾸 연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릎의 연골의 판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고 일하는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 연골판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낑기게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이제 연골도 보호하고, 그죠? 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지만 하지만 이 연골이 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보다 보면 이게 실제로 카메라를 보면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고 막 그런 소견들이 닳고 해지는 거예요. 연골판을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손베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매장에서 베개 쿠션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솜이 빵빵하죠. 쿠션감도 좋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솜이 빠지고 그리고 기포도 확보할 수 있는 게 해지게 되면은 쿠션감이 점점 약해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연골판도 그런 쿠션감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매우 좋아요. 예? 연골판의 기능도 좋다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 연골판의 쿠션감도 약해지고 해지고 닳게 되겠죠. 그러면 연골판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 연골의 손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 같이 노화를 겪게 되고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찢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연골판이 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베개 쿠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베개 쿠션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칼로 베이기도 하고 올이 풀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골판도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찢어지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그 양상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열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외래에서 MRI를 찍고 혹은 진료를 보고 연골판 파열이 의심된다. 그리고 연골판 파열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연골판이 파열, 찢어졌대 하면 되게 무섭죠. 그죠? 내 구조물이 어떤 것들이 살이 찢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내 안에 있는 무릎에 있던 어떤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관절 안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하니 겁부터 나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잘 모르니까 더 겁나겠죠. 근데 이 연골판 파열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연골판 파열도 연골판 찢어지는 것도 진짜로 찢어지는 게 있고 닳아서 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해졌다는 표현을 해진 것도 약간 찢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찢어졌으면 당연히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찢어졌으니 무조건 꼬매야 된다라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연령에서 아주 탱탱한 연골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다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는 진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손상을 겪게 되면 그러면 요 안에 쇠기처럼 이렇게 끼어 있던 연골판도 찢어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뒤틀리면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찢어지는 연골판 파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MRI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내시경을 수술장 내에 들어가서 보면 찢어진 게 안으로 낑겨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심하게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은 무릎이 안 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무릎이 잘 구부렸다 폈다 해지는데 다친 다음에 어느 순간 뭐가 낑겨가지고 그런지 무릎이 잘 안 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뭐가 들어갔나 봐요 하면서 다시 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낑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릎 안에서 낑길 만한 건 사실 제일 많은 게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어디에 낑기면 그 낑겨가지고 안 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처럼 무릎 안에 연골판이 낑기면 다시 제 위치로 일단 만들어 놓고 다시 정복을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자, 이렇게 실로 떠서 찢어진 거를 이렇게 한 바늘 한 바늘 꼬맵니다. 베개솜이 찢어지면 꼬매야죠. 재봉틀로 꼬매든 한 땀 한 땀 실로 꼬매든 꼬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늘 꼬매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수술들은 대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가 오늘 기구를 좀 몇 개 가져왔어요. 이 우리가 쓰는 기구인데요. 이거는 실을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무릎을 다 째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꼬맸지만 최근에 그렇게 하다 보니 무릎 안에 그 흉터도 많이 생기고 유착도 많이 생기니 후유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하다 보면 흉터 적고 유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술 방법으로 내시경 수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안을 손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기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핸들링을 밖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을 빼내는 이런 기구들과 그리고 연골판을 잘라낸다면 가위로 손을 그 큰 가위를 못 쓰니까 이렇게 연골판을 자르는 이런 펀치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프로시저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타겟팅을 것처럼 이 어느 부위에 뭔가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타겟팅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은 이제 그냥 실로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로 떠서 꼬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인대 손상의 연골판 파열을 제가 직접 오늘 가져온 그 저기를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무릎의 연골 모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까보면 그러면 이렇게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릎을 축구하다가 이렇게 뒤틀렸어요. 자, 이렇게 무릎이 뒤틀렸어. 자, 이 까봐볼까요? 뒤틀리다 보면은 이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 연골판도 같이 밀리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모형으로 잠깐 봐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릎의 모형이에요. 실제로는 수술할 때는 아까 모형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살 떼고 뭐 근육 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피부 위에다가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피부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구들을 요런 기구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밖에서 이렇게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한번 까볼게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간소화하자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게 연골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연골판만 보이지만은 이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면 연골판 찢어졌죠. 그죠? 원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면서 여기가 찢어지고 그 찢어진 연골판이 가끔 접혀요. 이렇게 접히면 여기가 이렇게 낑깁니다. 그죠? 낑기겠죠? 그럼 무릎이 펴지겠어요? 안 펴지겠어요? 안 펴집니다. 그죠? 이때는 빨리 수술을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연골판을 다시 제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 위치로 만든 다음에 찢어진 부위를 이제 찢어진 부위를 여기 실이 있죠. 바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늘 떠서 한 바늘만 떠볼까요? 이렇게 한 바늘 꼬매죠. 실로 꼬매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다시 또 뭐 이거랑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편의상 꼬매는 거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환자분한테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꼬매서 이거를 자 묶어요. 응? 예를 들어 이렇게 묶는다. 묶고 가위로 자르죠. 자, 이렇게 자르면 찢어진 게 여기에 묶였죠. 그죠? 네. 그렇게 한 바늘 찢어진 부위 한 바늘 안에 한 바늘 한 바늘 한 바늘 이렇게 꼬매 놓으면 이게 이제 붙는 거겠죠. 이게 연골판 봉합술입니다. 네? 인대로 인대가 파열되면서 연골판이 찢어졌을 때 한 바늘 한 바늘 내시경으로 꼬매는 것을 이제 연골판 봉합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사진을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게 연골판 봉합술이고요. 연골판을 좀 잘라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연골판을 좀 이렇게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좀 도려냈다. 대체 뭘 도려냈나?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과연 연골판을 꼭 도려냈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려낸다면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젊은 나이 때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하든 뭐 떨어져서 충격에 사고로 인해서든 간에 무릎 모형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그 무릎에 좀 뺄까요? 무릎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쿵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대퇴골 보시면 여러 연골판이 있는데 이렇게 꽝 했다. 그러면 이 크다란 뼈가 요 안에 쿠션을 낑기면서 꽉 누르면 연골판이 낑기면서 좀 찢어져요. 그게 요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찢어진 게 이렇게 보이면은 요게 이 너플너플 거린다고요. 무릎 안에서. 그러면서 자꾸 무릎에 붓기를 만들고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릎에 쿠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쿠션이 올이 풀려가지고 막 너플너플 거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잠을 잘 때 베개에 베고 자는데 올이 많이 풀려가지고 하면 이 베개가 자꾸 자극이 되면 잠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올을 정리해 주면은 그러면 꺼끌꺼끌하는 게 없어지고 하면은 좀 그 재질감이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비유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마찬가지로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하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드럽게 그 마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통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 다만 무조건 많이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 연골판에 기능이 있으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꼬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이렇게 찢어진 거를 한 바늘 한 바늘 이게 꼬매 가지고 실로 떠서 이렇게 실을 빼내고 또 여기 또 실을 빼내서 저 시간 관계상 좀 아이고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꼬맬 수도 있고요. 잘라낼 수도 있어요. 도려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 요건 다음에 보여드리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41세 남자분이었고 제 환자였는데 삐끗했어요. 삐끗했는데 무릎이 자꾸 붓고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한 소견에서는 연골판 파열이 의심이 됐고 MRI 찍었고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골판이 매끄럽게 안 있고 뭐가 이렇게 칼로 베인 것 마냥 찢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연골판이 보이는 것을 이 자극이 되니까 이 펀치라고 하는 오늘 가져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펀치라는 기구로 이 너플러프라는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도려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는 파열이 이렇게 매끄럽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극이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연골판을 한번 찢어 볼게요. 자, 이 모형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연골판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뭐 삐끗하든 뭘 하든 간에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 멀쩡하던 연골판이 보시는 것처럼 그려볼게요.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찢어진 게 보이시죠? 네. 테두리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자극이 되니까 요 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요 기구로 피부를 뚫고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골판이 딱 보이면 그러면 그 부위의 연골판을 조금 도려내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마진을 우리가 테두리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지면 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가요? 아까처럼 이렇게 잠시 아까처럼 뾰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자극이 되면서 아픈 통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거를 많이 잘라 버려 가지고 요만큼 최소한을 잘라야 되는데 막 여기까지 다 잘라 버리면 그러면 연골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리고 딴 거 안 건드리고 여기만 딱 잘라내고 나와야죠. 그게 기술이고 그렇게 이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부분 절제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언제는 꼬매고 언제는 잘라내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쪽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좀 부분 절제술 하면 된다는데 저쪽 의사한테 갔더니 꼬매야 된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원칙은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모든 연골판의 파열은 꼬매서 붙을 수가 있다면 봉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꼬매야만 되죠. 남겨놓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꼬매도 안 붙는 부위가 있어요. 찢어진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봉합을 할 수가 있는 부위가 있고 어차피 꼬매도 안 붙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는 어쩔 수 없이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위는 붙고 어떤 부위는 안 붙냐? 이쪽 바깥쪽엔 잘 붙어요. 근데 요 안쪽은 잘 안 붙어요. 왜? 피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이 찢어졌으면 도려내야 되고 이쪽 바깥쪽이 찢어진 경우에는 어떻게든 꼬매서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듣고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골판 뿌리 파열에 관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골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찢어진 거 부분 절제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절염에 관련된 연골판 파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건 실제 제 환자분이시고 59세 여자분이셨어요. 최근에 다리가 욱신거려서 가끔 진통제를 먹었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다가 왼쪽 무릎에서 뒤쪽 오금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오금이 땡기고 그때부터 안쪽 무릎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졌어요 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저는 이게 연골판 뿌리 파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연골판의 뿌리 쪽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게 모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무릎에 여기 모형이 이 연골판이 있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 안쪽과 바깥쪽에 모형이 이 연골판이 있는데 무릎을 구부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여기 뒤쪽을 보시면 낑겨. 네, 낑기다가 이게 계속 그러면 이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낑기고 계속 구부렸다 폈다 일하다가 이제 내 베개 같은 내 연골판 쿠션이 이제 해지고 닳고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50년 쓴 거죠. 그죠? 50년 쓰다가 어느 순간 해지다가 여기가 붙어 있는 이 뿌리 쪽이 떡 하고 끊어집니다. 이 부위가 떡 하고 끊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베개에 베개 올이 좀 풀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베개를 재봉한 그 마진 있잖아요. 그 마진이 다 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끊어지면 베개가 솜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뿌리가 앞쪽하고 뒤쪽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뒤쪽이 끊어지면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판을 다시 꼬매야 되는데 뿌리가 끊어진 경우에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에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뼈에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이 조금 더 어렵고 또 확실하게 꼬매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무릎 모형이죠. 무릎 모형인데 자, 연골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라고 합시다. 요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 요 뿌리 여기 딱 붙어 있는 요 뿌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뼈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 이 주변에다가 아까 여기 연골판 이쪽 봉합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이 실로 여기 주변에다가 묶을 수가 없고요. 뼈에다 묶어야 되니까 뼈에 뚫어야 돼요. 구멍을. 제가 미리 뚫어놓고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요 부위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이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니까 지금은 제가 모형이니까 손으로 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손으로 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런 모형을 가지고 요런 모형을 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피부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딱 위치를 갖다 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다시 이렇게 해놓고 요 뼈에다가 이제 자, 요 아래쪽 보여줄까요? 여기다가 핀을 넣어서 구멍을 뚫어요.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그러면 미리 뚫어왔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먼저 연골판을 먼저 일단 꼬매놔요. 자, 이거를 먼저 이 부위를 요 끊어진 부위를 이렇게 실로 떠요. 이건 물론 다 내시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볼까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떠놔요. 그죠? 떠놓고 요 실을 가만히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요 와이어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요 와이어를 요 구멍 아까 뚫어놓은 거 있죠?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 와이어를 이렇게 빼내요. 자, 이렇게 이 와이어를 자 이렇게 빼내요. 그죠? 빼내면 요 빼낸 실로 요 와이어 그 와이어 사이에다가 요 실을 요 꼬매는 실을 다시 빼서 와이어를 빼면 이렇게 실이 나오겠죠. 그죠? 네. 나오면 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 실을 뼈에다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꼬매는 실이 여기 딱 이 연골판이 이 꼬매놓은 게 뼈에 딱 붙게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뿌리 파열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당김 봉합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꼬매놓는 거예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꼬매놓고 뼈에다 고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꼬매는 상태에서 막 움직이시면 막 구부리면 이 실밥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죠? 다시 끊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골판 이 뿌리 파열을 봉합한 경우에는 실로 꼬매놓은 게 다시 터지지 않게 일시적으로 목발짓게 하고 기부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붙어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건 환자분들은 이제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여기 찢어진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실로 떠서 다시 이렇게 빼내는 거죠. 네. 실을 뼈에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빼내고 여기다가 버튼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실이 아무리 단단해도 자기 이제 구부렸다 폈다 쪼그려 앉는 데는 장사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환자는 연골도 안 좋아서 교정술을 같이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했더니 연골이 나빴던 것들이 다 재생이 되고, 그리고 찢어졌던 그 연골판도 뼈에 잘 붙어서 아물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하고, 당연히 찢어진 게 잘 꼬매졌고 연골이 닳았던 게 재생이 됐으면 환자의 증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보면 연골이 닳아있던 게 연골이 생기고 찢어진 연골판 꼬매놨던 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년째. 그러면 환자가 당연히 증상 많이 좋아지시겠죠. 아픈 거 무릎 관절염도 더 좋아진 거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런 환자분들은 잘만 관리하면 인공관절 평생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수술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연골판 이제 어떻게 찢어졌으며 어떻게 수술하느며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판 봉합술, 그리고 연골판 뿌리 파열해서 이렇게 뼈에다 구멍 뚫어서 꼬매는 거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내가 아플 때 언제 수술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 수술하느냐? 꼭 해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 잠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운동하다가 뚝 하고 좀 다친 것 같은데 무릎이 다 안 펴진다든지 이러면 꼭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골판을 제대로 못 꼬매게 되면, 그러면 꼬매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꼬매도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복을 해서 빨리 꼬매야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무릎이 이게 잠김 증상이 있거나 다 안 펴지거나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겼다 하면 꼭 MRI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그런 환자들 실제로 수술했던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MRI 찍었는데 연골판이 좀 해지긴 해졌는데 이 무릎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쪽이 좀 아프고 바깥쪽이 좀 아픈데 볼록 이렇게 무럭처럼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때는 수술하고 결과가 호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판형 연골이라고 하는 기형인데요. 요거는 뭐 오늘 강의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연골판 파열이 연골판 기형이 있는 이런 환자들에서 도련해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골판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골판은 그 기능을 하는 이제 구조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골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골판을 그래서 남겨놓고 보존하고 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최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혹여 혹자 어떤 분들이 이게 좀 찢어져서 아프니 좀 다듬으면 좋아집니다. 저는 그 치료엔 반대거든요. 어떻게든 연골판의 양상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단순히 해진 것 때문에 연골판을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내 연골이 상하게 되고 나중에 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꼭 파열, 찢어진 그런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수술하면 호전을 볼 만한 그런 경우에 그리고 그 수술자가 충분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를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저기 좀 조금하고 질문을 많이 받기로 했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오래 해서 질문을 좀 적게 받게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김만두님이 연골판은 연골과 별개의 조직인가요?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기만 하고 네. 자, 연골판하고 연골은 다른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연골판은 그냥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골은 이 덮여 있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연골은 뼈 위에 덮여 있는 한 3에서 5mm 정도 되거든요. 파란색으로 색칠해 있는 부위. 이게 연골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어 있는 이 쿠션이 연골판이에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연골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기만 하는 것인지, 네. 당연히 연골을 쓰면은 닳겠죠. 당연히 닳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연골은 치료에 우리가 연골을 관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연골을 관리를 하는 목적은요, 연골을 안 닳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m를 걸어요. 그죠? 100m를 걷는데
그럼 100m를 걸면은 연골이 1이 달아요. 그죠? 근데 내 연골이 튼튼하면 난 1km 달아도 1km를 걸어도 연골이 1밖에 안 달아요. 그게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무릎을 안 쓰면은 다를까봐 무서워서 무릎을 안 쓰면 연골이 약해지고요. 10m만 걸어도 1이 달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나는 걸어야 되고 나는 써야 되죠. 근데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근데 이 운동을 안 하고 걷지를 않고 그러면 연골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조그만 충격에 미세 충격만으로도 연골이 금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죠. 다만 운동은 꼭 해야 되지만 연골에 특히나 매우 안 좋은 생활 습관은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쪼그려 앉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연골에 아무리 내가 연골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이제 무릎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의 이 변화와 그 다음에 관리만 하신다면 되는 거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연골이 튼튼해지느냐? 무릎 주변에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도 연골도 덩달아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연골은 덩달아 튼튼해져요. 뭐 다른 이제 보조제들 이런 거 먹는 거 다 큰 과학적 에비던스 별로 없고요. 이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무릎이 튼튼해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이제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 무릎에 연골에 안 좋나요? 자, 스쿼트 하면은 효과가 뭔가요? 스쿼트 하면은 무릎과 골반 주위의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연골에 좋으냐? 좋아요. 그런데 스쿼트를 자세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거든요. 예? 예,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를 좀 똑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이면서 처음부터 막 딥 스쿼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프 내지는 그 정도로 스쿼트를 조금씩 하고 그리고 자세 틀려지지 않게 해야만 무릎의 연골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근력 향상을 통한 연골의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골 연화증 진단 받았어요.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건 연골이 좀 퍼석퍼석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연골이 좀 퍼석퍼석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연골 연화증이 반복이 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반드시 오는 건 아니니까 연골 연화증은 연골 연화증 정도에서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 연화증이 있을 때는 이 연골에 안 좋은 그런 쪼그려 앉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골 연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스쿼트 이런 것보다는 레그레이즈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조금씩 체중 부하를 하시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약간 요령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시라고요. 우리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술을 안 한 상태고요. 제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의 진료를 많이 보고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 관리 방법, 퇴행성 관절염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무릎의 수명보다 내 수명이 더 길어졌거든요.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돼서 이 무릎 수명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무릎의 관절염이 더 먼저,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오는 거죠. 근데, 그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오래 살았으니 얘도 오래 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관절이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골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골을 튼튼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연골이 튼튼해집니다. 그게,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이제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진짜 많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우에는 제 진료 볼 때 오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